베트남 정부가 경기 하나 때문에 나라 전체를 쉬게 만든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완전히 미쳤습니다. 아니, 진짜로요. 베트남이라는 나라 전체가 축구공 하나 때문에 말 그대로 셧다운 됐어요. 그것도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이긴 승리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왜 국뽕 소재냐고요? 지금부터 제대로 소름 돋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베트남 U-23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이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나라 김상식 감독님이십니다. 네, 맞아요. 한국인 감독이 베트남을 이끌고 한국을 꺾은 거예요. 이게 무슨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상황인데요. 경기 끝나자마자 베트남 정부가 뭘 했는지 아세요? 내일 하루를 임시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 승리는 국민적 자부심이자 역사적 쾌거라면서 아예 온 국민이 축제를 즐기도록 공식 허가를 내린 거죠. 지금 하노이 시내 상황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현지 특파원들이 보낸 영상 보면요. 도심 전체가 붉은색 물결로 뒤덮였어요. 수백만 명의 베트남 시민들이 오토바이를 끌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금성운기를 흔들면서 경적을 울려대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헬리콥터 소음보다 크다고 해요. 호치민도 똑같고요. 다낭도 마찬가지고요. 베트남이라는 나라 전체가 지금 하나의 거대한 축제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은요. 베트남 사람들이 환호하는 대상이 단순히 자기네 선수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상식 감독님 이름이 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김상식, 김상식 이렇게 외치는 함성이 베트남 전역을 뒤흔들고 있다고요. 현지 언론들은 김 감독님을 베트남 축구의 구세주, 역사를 새로 쓴 전략가, 박항서를 뛰어넘은 레전드 이런 식으로 띄워주고 있어요. 박항서 감독님 때도 난리였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박 감독님 얼굴을 벽화로 그리고 동상 세우고 거리 이름까지 바꿨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김상식 감독님에 대한 열기는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항서 감독님도 못 이룬 걸 김상식 감독님이 해냈거든요. 바로 대한민국을 꺾는 거지요. 여기서 잠깐 팩트 체크 좀 하고 갈게요. 베트남은 축구에서 한국을 상대로 역대 전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A매치든 청소년 대표팀이든 전부 다 합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어요. 제로승입니다. 0승 0무 수십 회. 그야말로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었던 거죠. 베트남 축구 팬들한테 한국은 그냥 트라우마 그 자체였어요. 만나기만 하면 지고, 만나기만 하면 무너지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처럼 여겨졌던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김상식 감독님이 뭘 해냈냐면요. 이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라 완벽한 전술과 철저한 준비로 당당하게 이겼습니다. 경기 내용 보면 진짜 소름 돋거든요. 한국 선수들이 베트남 수비를 뚫으려고 온갖 패턴을 다 시도했는데요. 김 감독님이 짜놓은 전술 앞에서 다 무력화됐어요. 특히 측면 침투를 완벽하게 차단한 게 압권이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자주 쓰는 윙어 활용 전술 있잖아요. 빠른 측면 선수들이 돌파해서 크로스 올리고 중앙에서 마무리하는 패턴요. 이거 김상식 감독님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아예 원천 봉쇄해버렸어요. 베트남 풀백들한테 수비 라인을 평소보다 5m 더 내려서 공간을 안 주도록 지시했고요. 측면 미드필더들은 역습 상황 아니면 무조건 수비 가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냐면요. 한국 공격수들이 거의 60분 동안 제대로 된 슈팅 한 번 못 날렸어요. 전반전 내내 답답해하는 한국 선수들 표정이 화면에 계속 잡혔거든요. 반면에 베트남은 역습 타이밍을 완벽하게 계산했습니다. 한국이 공격하다가 볼을 빼앗기면 그 순간 바로 빠른 전환으로 상대 진영을 찔러넣는데 이 전환 속도가 진짜 무시무시했어요. 김상식 감독님의 전술적 이해도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후반 30분쯤에 한국이 포메이션을 4에 4에2에서 4에 3에 3으로 바꿨잖아요. 좀 더 공격적으로 가려고요. 그런데 김 감독님이 이거 읽고 즉시 대응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하나를 더 투입해서 중원 싸움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측면 공간이 더 벌어지니까 그 틈을 노려서 역습 루트를 새로 설계했고요. 결정적인 골이 나온 순간 기억나세요? 한국 수비수들이 공을 돌리다가 패스 미스가 나왔는데 베트남 공격수가 그 볼을 낚아채서 바로 드리블 돌파했잖아요.
그때 보조 공격수가 딱 맞는 타이밍에 침투하면서 완벽한 원투펀치가 나왔어요. 이게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김 감독님이 훈련 때 수백 번 시뮬레이션 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경기 끝나고 베트남 선수들 인터뷰 들어보면요. 감독님이 경기 전날 밤에 한국의 모든 패턴을 칠판에 그려주셨다. 우리가 할 일은 감독님 말씀대로만 하는 것뿐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완벽한 준비, 철저한 분석, 정확한 실행. 이게 바로 김상식 감독님의 축구 철학이거든요. 그런데 더 대단한 건요. 이 모든 게 단 몇 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라는 겁니다. 김상식 감독님이 베트남 U-23 사령탑을 맡은 게 작년 말이에요. 채 반년도 안 된 시간 동안 팀을 완전히 뜯어고쳐서 한국을 꺾을 수준까지 끌어올린 거죠. 이게 얼마나 미친 속도인지 아시나요? 축구에서 전술 하나 제대로 정착시키는데도 보통 1년은 걸리거든요. 선수들이 감독 스타일에 적응하고 팀 케미스트리가 맞아떨어지고 실전에서 검증받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김 감독님은 뭐가 달랐냐면요. 선수들과의 소통 방식부터 완전히 혁신적이었습니다. 베트남어를 못하시는데도 통역을 통해서 선수 한 명 한 명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어요. 각자의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어떤 포지션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지 전부 다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했고요. 특히 베트남 선수들의 체력적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유럽이나 남미 선수들에 비해서 피지컬이 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김 감독님이 뭘 했냐면 우리는 체력으로 못 이기니까 지능으로 이긴다는 철학을 심어뒀습니다. 무조건 많이 뛰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뛰는 법을 가르쳤어요. 언제 압박을 가하고 언제 템포를 늦추고 언제 공간을 내줘도 되는지 정확한 타이밍을 교육했습니다. 그 결과 베트남 선수들이 경기 내내 에너지 관리를 완벽하게 해냈어요. 후반 막판까지도 스프린트 속도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반면 한국 선수들은 답답해서 계속 뛰다 보니까 후반 35분쯤 되니까 눈에 띄게 지치는 모습이 보였고요. 이게 다 계산된 전략이었던 거예요. 김상식 감독님의 리더십에서 제일 감동적인 부분은요. 승리 직후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면 감독도 흥분해서 세리머니를 크게 하잖아요. 그런데 김 감독님은 달랐어요. 골이 터지고 선수들이 환호할 때도 침착하게 벤치에 앉아 계셨고요. 경기 끝나고도 한국 벤치로 먼저 걸어가서 상대 감독과 악수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진짜 멋있었어요. 한국은 제 조국이고 저를 키워준 나라입니다. 오늘 이긴 것은 기쁘지만 한국 선수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큽니다. 다만 베트남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해서는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을 다 배려하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이 모습을 본 베트남 팬들이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성까지 갖춘 완벽한 지도자라면서 더 열광하게 된 거죠. 베트남 언론들은 겸손의 미학, 진정한 스포츠맨십, 승자의 품격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고요. 소셜미디어에는 김 감독님을 찬양하는 게시글이 분당 수천 개씩 올라왔습니다. 지금 베트남 현지 상황이 얼마나 뜨거운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하노이 시내 주요 펍이랑 식당에서는 김상식이라는 이름만 대면 맥주 무한 리필이래요. 진짜입니다. 어떤 식당 주인은 아예 가게 입구에 큼지막하게 김상식 감독님께 무한 감사. 이 집에서는 영원히 공짜입니다라고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호치민 중심가에는 벌써 김상식 감독님 초상화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항서 감독님 벽화 옆에 김 감독님 벽화를 그리는데요. 재밌는 건 두 분을 함께 그리면서 한국 감독들이 베트남 축구를 구원했다는 문구를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개인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한국 축구 시스템 전체에 대한 존경으로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 축구협회는 긴급 회의를 열고 김상식 감독님과의 계약 연장을 최우선 과제로 올렸어요. 원래 계약 기간이 2026년까지였는데 이걸 최소 2030년까지 늘리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래요. 그리고 연봉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제안했고요.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봉을 거의 2배 가까이 올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진짜 국뽕치사력 넘치는 부분 나갑니다. 베트남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경제 발전의 모델이었고 이제는 스포츠 발전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김상식 감독님뿐만 아니라 박항서 감독님, 그리고 한국에서 온 모든 코치진들이 베트남 스포츠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미쳤죠? 한 나라의 정부 고위층이 공식 석상에서 다른 나라를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게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게 더 무섭습니다. 베트남은 지금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배구, 야구, 농구, 심지어 e스포츠까지 한국 코치들을 스카우트하려고 난리예요.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따라하려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과가 증명됐으니까요.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최강으로 만들었고, 이제 김상식 감독님이 그 위에 한국을 꺾는 기적까지 만들어냈어요. 이 정도면 한국식 스포츠 시스템이 세계 어디서도 통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한국 축구의 DNA가 뭔지 아세요? 끈기, 조직력, 전술 이해도, 그리고 승부욕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럽 리그 가서도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개인 기량은 남미나 유럽 선수들보다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팀을 위해 헌신하고 감독 전술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멘탈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죠. 김상식 감독님이 베트남 선수들한테 심어준 게 바로 이 DNA였습니다. 너희는 체격적으로 불리할 수 있지만 조직력에서는 누구한테도 안 진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증명해냈고요. 한국을 상대로 90분 내내 완벽한 조직력을 보여준 게 그 증거입니다. 베트남 선수들 인터뷰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요. 한 미드필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독님이 우리한테 한국 선수들처럼 뛰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패스하고, 어떻게 압박하는지 영상을 수백 번 돌려보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국을 이긴 건 어쩌면 한국의 방식으로 한국을 꺾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한국의 제자가 한국의 방법론으로 한국을 이긴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한국 축구 시스템이 그만큼 보편적이고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나라 선수들한테 적용해도 통하는 검증된 메소드인 거죠. 지금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들이 완전히 난리예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너도나도 한국 코치들을 모셔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이 한국 감독 영입해서 이렇게 강해졌는데 우리도 당장 모셔와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거든요. 한국 축구인들의 몸값이 동남아시아에서 폭등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요. 이게 단순히 축구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스포츠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K-팝으로 문화 한류를 일으켰고, 반도체로 기술 한류를 만들었고, 이제는 스포츠 지도력으로 또 하나의 한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다시 한번 불고 있대요. 축구 좋아하는 베트남 청소년들이 나중에 한국에 가서 축구 배우고 싶다. 한국 감독님들처럼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참에 아예 한국과 스포츠 교류 협정을 대폭 확대하자는 제안을 준비 중이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냐면요. 베트남 유망주들을 한국 유소년 클럽에 연수 보내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한국 코치 교육 시스템을 베트남에 그대로 이식하고 양국 대표팀 간 정기 친선 경기를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한국을 완전히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거죠. 재밌는 건요. 이번 경기 보면서 한국 축구팬들 반응도 되게 독특했어요. 당연히 진 건 아쉽죠. 근데 김상식 감독님이 이끄는 팀한테 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부심을 느끼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저렇게 잘하시네. 역시 한국 축구. DNA는 어디 가도 통하는구나. 이런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김 감독님이 보여준 스포츠맨십에 대해서는 한국 팬들도 극찬했어요. 저게 진짜 프로다. 이겨도 겸손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한국 축구계 레전드들도 앞다투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히딩크 감독 모시고 월드컵 4강 신화 만들었던 선수들, K리그에서 활약했던 스타들이 SNS에 김상식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한국 축구의 자랑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축구계 전체가 김 감독님의 성과를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한축구협회도 공식 성명을 냈는데요. 김상식 감독의 성공은 한국 축구인 전체의 영광이라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 지도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국 축구계가 선수 수출뿐만 아니라 지도자 수출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신호탄인 거예요. 실제로 지금 유럽이랑 남미 클럽들도 한국 코치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술 이해도 높고 선수 관리 잘하고 조직력 강조하는 한국식 코칭이 유럽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겁니다. 김상식 감독님의 이번 성과가 그 가능성을 증명한 셈이죠. 베트남 현지로 돌아가서 지금 거리 분위기 진짜 미쳤습니다. 공휴일 선포된 내일 하노이에서 대규모 퍼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예상 참가 인원이 무려 500만 명이래요. 베트남 전체 인구가 1억인데 그중 5%가 거리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국가적 경사가 맞죠. 퍼레이드 메인 게스트는 당연히 김상식 감독님과 선수단이고요. 베트남 정부는 이들에게 최고 등급의 훈장을 수여할 예정이래요. 베트남에서 스포츠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영예인 인민영웅 칭호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 칭호는 베트남 독립전쟁 영웅들한테나 주던 건데 축구 감독한테 준다는 게 얼마나 파격적인지 아시겠죠? 베트남 언론들은 벌써부터 2026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을 점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상식 감독님이 이끄는 베트남이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거든요. 특히 일본, 호주, 사우디 같은 전통 강호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꺾은 베트남이라면 우리도 방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분석해보면요. 김 감독님이 만든 베트남 팀은 이제 더 이상 약체가 아닙니다. 수비 조직력은 이미 아시아 최상위권이고요. 역습 속도는 일본이랑 비교해도 밀리지 않아요. 여기에 중원 싸움에서 보여준 강인함까지 더해지면 어느 팀을 만나도 겁낼 필요가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베트남 선수들의 멘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강팀 만나면 경기 시작도 전에 주눅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도 이겼는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이 자신감이 앞으로 베트남 축구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김상식 감독님의 장기 플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감독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 승리는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동남아시아 최강이 아니라 아시아 최강입니다. 일본, 한국, 이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와, 이 발언 듣고 베트남 팬들이 완전히 열광했어요. 꿈도 못 꿨던 목표를 감독님이 당당하게 선언한 거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김 감독님이 말하면 왠지 가능할 것 같아요. 한국 꺾은 걸 보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는 분이니까요. 구체적인 육성 계획도 세워져 있습니다. 일단 베트남 내 유소년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할 예정이래요. 한국의 유소년 아카데미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서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축구 교육을 받게 만드는 거죠. 기술, 전술, 피지컬, 멘탈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한국 K리그와의 교류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에요. 베트남 리그 우수 선수들을 K리그 팀들의 임대 형식으로 보내서 더 높은 수준의 리그를 경험하게 하고 반대로 K리그 은퇴 선수들을 베트남으로 데려와서 후배 양성에 나서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활성화되면 양국 축구 모두에게 윈윈이 되겠죠. 지금 베트남 축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경기 시청률이 베트남 전체 가구의 87%를 기록했대요. 거의 국민 10명 중 9명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광고 수익도 어마어마하게 늘었고요. 스폰서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베트남 기업들이 축구 마케팅에 뛰어들면서 선수들 몸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요. 이번 경기에서 결승골 넣은 공격수는 경기 직후 베트남 최대 재벌 그룹으로부터 광고 모델 제안을 받았고 계약금만 한화로 30억 원이 넘는다는 소문입니다. 축구 하나로 인생이 바뀌는 선수들이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김상식 감독님 한 분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이 한 나라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고 한 종목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게 바로 진짜 지도자의 힘이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느껴야 할 건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자긍심입니다. 우리나라 감독님이 다른 나라를 이끌어서 우리를 이긴 거거든요. 이게 역설적으로 한국 축구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시스템이 수출 가능한 고품질 상품이라는 뜻이니까요. 앞으로 김상식 감독님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한국 지도자들이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갈 겁니다. 유럽, 남미, 아프리카, 어디든지요.
한국식 축구 철학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선수로는 손흥민, 이강인이 있다면 지도자로는 김상식, 박항서가 있는 거죠. 세계 축구 지형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유럽 지도자들만 최고로 쳤는데 이제는 아시아, 특히 한국 출신 지도자들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 감독님이 베트남에서 보여준 성과가 그 시작점이 될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